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일입니다. 당신만 몰랐던 임원의 조건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연 일로서 회사에 무엇을 공헌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보고 한번 점검해보고 말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뭐니 해도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회사나 CEO는 정치력도 좋고 인맥도 좋고 다 좋지만 일 못하면 말짱, 속된 말 말짱황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공헌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옷깃을 가다듬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요, 이 일을 잘하는데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요즘 잘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요. 직업 모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3가지. 첫째는 나의 직업 모럴 도덕성은 과연 안녕하신가, 어떤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업 모럴이 리더십의 원천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원으로서 리더십 합니다만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사상 누각입니다. 따라서 나의 리더십의 원천에 직업 모럴이 이상이 없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에 그냥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내가 직업 모럴, 도덕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확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세상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요새요, 저녁 뉴스 이렇게 보면은 겁납니다. 신문 펴보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뭐로 보냐면요, 부정부패로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큰 문제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우리 국가나 기업이나 사회가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 짱짱하게 또 빳빳하게 기율이 서 있을 때 그 국가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가정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과연 나는 괜찮은지, 우리 회사는 괜찮은지 이거 확실히 돌아봐야 됩니다. 속된 말로 요새는 먹튀 임원에서부터 먹튀 신입사원까지 정말 골고루 해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을 잘하고 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기업이 단 한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드디어 폐업 신고한 것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도덕성, 모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일 많습니다. 어떤 분 건배 제의하다가 말씀 잘못하셔서 낙마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분을 좀 옹호합니다. 좀 심하지 않았느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 주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어떤 분 보니까 비서가 이렇게 옷을 좀 입혀주고 출근해가지고 말이죠, 좀 벗겨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임원할 때도요, 때로는 바쁘면 비서가 이렇게 옷도 걸쳐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성희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기업 임원들의 도덕성이 범죄자 수준이라고 하는 놀라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기업 임원들의 도덕성이요, 평직원만도 못하고 범죄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임원 서치 및 평가 전문 기업인 딘 스테몰리스 사장이 그것을 발표했는데요. 그분의 책 임원 평가 기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책을 보면은 8명 중에 한 사람, 즉 12.5%의 임원이 도덕성과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5%밖에 안 되는데 2배나 높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만큼 눈총을 많이 받고 감시받는 자리에 있고 또 그만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뢰밭이 사방에 있다고 하면은 행동을 더 조심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더 재미난 건요, 감옥에 수감돼 있고 또 가석방 중인 그런 성인들의
도덕성 잘못된 비율이 3%인데 그것보다도 임원들의 도덕성이 4배 이상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율 좀 통계에 너무 휘둘리진 마시고요. 뭐니 해도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린 청문회에서 때로는 막 울분을 토하고 욕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청문회가 내가 저 자리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청문회 풍경 정말 곤욕치릅니다. 옛날에는 저는 그 청문회를 볼 때 저거 옛날에 나도 저랬었는데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요새 보면 석사 논문 표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제 엊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나 솔직히 내 석사 논문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 때 대학원에 석사 논문 할 때는 표절이라는 말 자체를 솔직히 몰랐었어요. 그 때문에 그냥 교수님이 통과시키면은 됐는가 보다 하고 또 하루라도 빨리 통과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것도 통하지 않는 아주 엄격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임원이 되실 때는 더욱더 엄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나 하더라도 좌로 우로 시줄 날줄 다 챙겨가지고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속된 말로 어느 귀신이 채갈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 있죠. 저는 직원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무슨 청교도적으로 그렇게 성직자처럼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술 한 잔 마시면은 노래방도 갈 수 있죠. 노래방 가서 막 놀 때에 그것을 또 직원들이 말이죠. 부장님 멋있습니다 해서 스마트폰으로 탁 찍어줍니다. 그때는요. 사진기를 들이대면 오히려 폼도 딱 잡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눈 떠보세요. 가한담이 서늘해집니다. 이 사진이 동영상으로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보여주면은 그렇겠구나 하는데 한 장면만 딱 해가지고 놨으면요. 사람 멍청해지고 이상해지고 맨 거짓만 하고 사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요새는 전부 다들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완전 투명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잘못 디디면은 본의 아니게 다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는요. 소박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청국장에 시래기 있고 이렇게 먹는 것을 참된 생활에 소박한 생활로 그냥 즐기고 그것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권하곤 합니다. 청문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저는 5가지를 되게 봅니다. 첫째는 깨끗함이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청문회를 보면요. 명품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흠집 없는 사람만 골라낼 뿐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 깨끗함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총리급이나 장관급이 되더라도 때로는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낙마하잖아요. 거기서 뭘 생각합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간 분의 능력이 보통이겠습니까?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회나 국가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도덕성, 더러움에서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냥 낙마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임원하고 CEO를 할 때 법인카드 있었습니다. 그 법인카드 보면은 그거 가지고 원래는 업무적으로 쓰라는 거죠. 근데 그 원래는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는데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족들하고 밥을 한번 먹었다? 동창한테 술을 샀다? 그것을 팔로우들이 아는 순간 리더십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상대방 즉 리더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팔로우들이 충분히 인식했을 때 스스로 존경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팔로우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리더십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갑을 관계 많이 얘기 나오죠. 저는 그걸 보면서 때로는 갑을 막 매도합니다만은 꼭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는 걸 솔직히 압니다. 또 을을 너무나 답답한 거 다 압니다. 저도 갑의 경우에 있어 봤었고 을의 경우에 있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갑이라고 해서 을이 어느 날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 지금까지는 관행이었어요. 그것이 서로 관계를 좋게 하는 하나의 참 필요악이죠. 그러나 그것이 한 방에 공든 탑이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을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기준을 분명히 삼아야 됩니다. 첫째, 깨끗함이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제가 노트북에다가 자료를 만들 때 깜빡 잊고 요새는 SNS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대예요. 근데 그 SNS를 노트북에 찾는데요. 한글 버전으로 놓고 줬어요. 그랬더니 눈자가 되더라고요. 그 자판을 보시면 S하고 니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와, SNS가 눈이다. 그래서 저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Surveillance Networking Society라고, 즉 감시망 사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어느 정보기관에서 뭐 샅샅이 뒤지고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은 일하는 과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옆에 동료도 나를 알게 모르게 다 알게 되고, 상사도 나를 알게 되고, 또 부하도 나를 알게 되고, 사방의 거래처도 알게 되고, 나를 다 안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다 눈입니다. 또 모든 게 녹음되고 촬영됩니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요새 굉장히 힘든 게, 옛날엔 명강이라고 하는 게 막 휘몰아치는 그런 강의였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실수 안 하는 게 명강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녹음하고 촬영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가 청문회에서 배우는 것은 평생관리, 생애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을 꿈꾸고 이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임원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고 절대 그것이 최종적인 도달지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할 때요, 임원이 되리라고 생각 못했고, 또 임원이 된 다음에는 이것이 마지막인가 했는데 웬걸요,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부지사도 하고 나중에 공기업 사장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별내 사성 장군을 뵀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와, 멋있습니다. 어떻게 장군까지 올라가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아주 소박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솔직히 장군 될 줄 몰랐는데요. 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사성 장군을 꿈꾸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엄청난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젊은 시절에 객기로 오기로 SNS에 글 한 편 잘못 쓴 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늘 준비하시고 평생을 돌아보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깨진 유리창부터 고쳐야 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아시죠? 옛날에 뉴욕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라 지하철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런 것부터 하니까 시민들이 막 뭐라 그랬죠. 도대체 요번에 온 경찰서장은 범죄를 막을 거냐 말 거냐, 무슨 지금 교통신호 지키는 거 그런 걸 하느냐. 근데 이번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 큰 것도 지킨다는 것을.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죠. 두 대의 중고차를 골목에다 세워놓고 똑같은 차입니다. 한 차는 조금 유리창을 깨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검해봤더니 유리창을 조금 깼던 차는 누가 폐차하려고 내놓은 건 줄 알고 엔진까지 다 뜯어갔습니다. 반면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그 차는 그대로 보존이 됐죠. 이게 바로 작은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깨진 유리창입니다. 여러분의 깨진 유리창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술을 먹는데 주사가 있다. 이 주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어제 죄송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하고는 다시는 술 안 먹어 이럽니까? 예, 괜찮아요. 술 먹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정타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을하고 같이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은 것이 처음에는 그냥 예의고 관계의 그냥 부드러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저 사람은 늘 향을 받는 사람이야. 이 이미지가 고착되면 그게 여러분의 깨진 유리창입니다. 그런데요, 취업 포털 사람인이 조사를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회사 동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했더니 놀랍게도 40.6%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40.6%에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않으면 좋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관습, 버릇 반드시 고치세요. 그것이 깨진 유리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마음에 어떤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면은 SNS, 나는 이 트위터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을 할 때에 험한 얘기는 쓰지 않겠다든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정치 안 할 거니까 관계없어 하고선 마구 써대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술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관이 보니까 111 기준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술은 반드시 1차에 끝난다. 술은 반드시 1시간 이내로 먹는다. 술은 반드시 소주 한 병 이내로 끝난다. 그분이 111 기준을 세웠고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까지 되셨다고 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이 있습니다. 술 먹을 때 제발 이것 좀 생각하세요. 술 먹을 때는 두 사람만 생각하라고요. 오바마와 셰익스피어. 미국 대통령과 대작가를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만드는데 기억하기 좋게 오바마 뭐냐? 술 먹고 제발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술 먹다 보면 헷갈립니다. 상대방이 이 앞에 있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하다가 오버하는 순간 덜커덕 걸립니다. 섹스피어 뭐냐? 섹스는 피하자. 즉 성희롱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술 먹을 때 오바마 섹스피어. 그래서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의 포인트 3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직업 모럴, 도덕성은 안녕하신가, 합격점인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업 모럴이 리더십의 원천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요. 솔직히 좀 그렇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청렴결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몇 회 들어갈까요? 오히려 누가 저런 사람을 강사로 내세웠냐고 뒷담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행동이 흐트러지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속된 말로 돈을 밝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윗사람도 알고 아랫사람도 알고 다 압니다.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지 않습니까?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완전하게 감시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늘 자기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깨진 유리창을 거치고 직업 모럴에 대한 실천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왜 안 친 줄 아십니까?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에 농민들이 너무 어려운데 적어도 저분들을 대상으로 업을 삼는 한 골프를 치지 말자 하고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젠 제 몸에 골프 DNA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골프 치자고 해서 나가보니까요. 이거 왜 하지 싶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저 나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